반갑습니다. 김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냥 일상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제일 피부에 와닿는 화두가 물가 인상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갈비탕 짜장면, 우리 전에 짜장면이 왜 물가가 오르면은 또 30년 뒤에는 뭐 몇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이 이제 24년 만에 최고로 폭등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가루, 고기, 야채 이거 다 이게 금액이 올랐다고 다들 느끼실 건데, 수도세, 식용유도 오르고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서 6,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짜장면을 이제 한 1,000원 정도를 더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짜장면 이제 7,000원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짜장면이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이렇게 뛰는 걸 보면서 정말 물가가 정말 눈에 띄게 훅훅 오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신문 자료 이렇게 찾아보니까 햄버거, 막걸리, 간장, 커피, 뭐 올해 초에 나온 신문입니다. 가격 인상이 도미노로 올라가고, 또 뭐 주세 인상으로 맥주 가격도 이제 올라갈 게 유력하다라고 이제 이런 뉴스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이게 작년 3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물가가 올라간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건데, 계속 매달 이렇게 상향 곡선을 띄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2점 몇 %대였다가 뒤에 3점 몇 %대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4.1%로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피부로 그냥 너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또 신문 자료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표의 왼쪽이 보면 빨간 줄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밑에 회색 줄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거의 2021년 보시면은 하위 20%는 월 평균 소득이 181만 원,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상위 20%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5배가 넘는 차이가 나고요. 소득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옆에 총 자산 규모를 또 분석을 해놨는데, 상위 20%하고 하위 20%가 2018년 3년 전에 4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4년 전에 그게 125배가 차이 났어요. 제일 이제 하위 20%인 사람들은 자산이 700만 원이었고, 상위 또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이 8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2021년까지 3년 걸렸거든요. 3년 뒤에는 몇 배가 차이가 났냐면 더블링이 돼서 250배가 차이가 납니다. 하위 20%의 사람들은 더 떨어져. 500만 원도 안 돼요. 자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0만 원도 안 되고, 상위 20% 사람들은 12억이 넘는, 그래서 250배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허덕허덕한 그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수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 10% 정도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사람들은 추가 수입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90% 전후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추가 수입이 누구나 다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필요는 한데, 그 추가 수입을 위해서 어쨌든 더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추가 수입을 벌려면. 근데 시도를 하려니까 막상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따져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늘었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없고 리스크가 크고 이런 게 걸리고, 투잡으로 내가 알바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원잡 하는 일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투잡 알바를 하려고 하니까 매일 일정한 고정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또 할 수가 없고, 근데 정말로 궁지까지 몰린 사람들은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투잡 알바를 하죠. 없는 시간도 쪼개서. 그리고 또 영업이라 아니면은 재택 알바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나는 파는 능력이 없고
재택알바는 보통 컴퓨터로 뭐 작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술이나 능력,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이런 자본금, 리스크, 시간, 뭐 파는 능력,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추가 수입이 필요는 하지만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이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는 한데 걸리는 게 많아서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없는 일이 있다면 자본금이 필요 없고 또 리스크가 없고 또 시간도 내가 고정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는 시간을 조금 활용하면 되고 또 팔지 않아도 되고 기술이나 능력이나 경험 같은 게 없어도 되는 그런 사이드 잡이 있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할까 안 할까를 떠나서 일단 알아는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결정은 미뤄두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알아는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아메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그 소개를 잠깐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게 자본금이 필요 없고 리스크가 없고 또 남는 시간을 활용하면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기술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되고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되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메이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 없는 그런 사이드 잡이 아메이라고 하면 아마 알고 계시던가 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본금이 필요한 일은 점포가 있어야 되면은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 내가 프랜차이즈로 가맹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고 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일이라서 내가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고 하면 또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또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또한 또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이거 말고는 또 자본금 필요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 크게 보면 이런 종류들이 자본금이 필요한 일들이죠. 근데 아메이는 치약 칫솔, 뭐 세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바꿔 쓰면서 그냥 제품이 어떤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왜 나한테 돈을 캐시백을 넣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만 하면 그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꿔 쓰면서 알아보다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 불만족스러워. 그럼 반품을 하시면 되고 또 만족이 된다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쓰시면 되고 내가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약간의 추가 소득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소비를 하시면서 알리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쓰자고 또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 여기서 그러면 그 큰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면서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꿔 쓰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알아봐서 괜찮다 싶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점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리고 가맹 계약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한다는 자체가 아메이 회사와 우리가 가맹 계약을 맺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로 가맹비라던가 뭐 회원 가입비조차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맹 계약을 맺을 뿐이지 그로 인한 우리가 어떤 돈이나 뭐가 들진 않아요. 그리고 재고가 필요하지도 않죠. 내가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필요한 걸 그냥 아메이에서 주문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뭐 투자를 할 그 거리가 없죠. 그래서 자본금이 필요 없는 일인 거죠. 다음으로 리스크가 없는 일이라는 거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일단 그 투자 비용을 회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이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죠. 심지어는 회원가입비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동안에 유지비나 고정비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리스크일 수 있는데 가게를 갖고 있으면 가게세가 나가고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게 나갈 수 있지만 가게가 없죠. 또 직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죠. 그래서 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 지출이 없습니다. 내가 쓰는 그 제품에 대한 소비는 아메이에서 내가 쓰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라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비나 고정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필품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비나 고정비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없고 또 여기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하거든요. 아메이 회사에서. 그래서 또 리스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하는데 아메이 제품을 구입한 회원이 만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제품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략 3개월 정도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 불만족으로 제품을 반환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구입가 전액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쓰던 제품이라도 구입가 전액을 되돌려줍니다. 이게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써보는 일조차도 리스크가 없는 거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반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하던 마트를 바꾸고 쇼핑하던 마트를 바꾸는 일인데 리스크가 있진 않죠. 마트를 바꾸는데. 그리고 함께 혜택을 받을 소비자 연대를 확장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내가 회원가입해서 제품을 써보니까 이런 좀 좋더라고 혜택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리스크가 있진 않죠. 그리고 내가 파는 일이라고 하면 파는 사람들은 재고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파는 일이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파는 일이 아니라 각자 사고 각자 혜택을 누리는 일이죠. 내가 내 제품을 사고 내가 혜택을 누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상대방도 자기 회원번호로 자기가 직접 사고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각자 사고 각자 혜택을 누리는 일이지 내가 누구한테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트를 바꾸는 그 자체가 곧 사업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보면 고정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24시간 어딘가에 매여서 출퇴근해야 되는 일이라면 고정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마트를 바꿔 쓰는데 고정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알아보는 거는 본인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말 그대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시간에 대한 이 아메이 사업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양동이 수입과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물찌개를 지려 나르는 그 지게꾼 이렇게 물을 퍼서 나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양동이를 퍼다 날랐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고 오른쪽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처음에 물 양동이를 길어 나르는 일을 뭐 안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이제 일부만 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서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왼쪽 사람처럼 많은 양의 물동이를 나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물찌개를 지어 나르지 않더라도 수도꼭지만 틀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이게 양동이를 지어 나르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수도꼭지만 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게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돈을 벌면 벌수록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양동이를 10개 나른 거하고 100개 나른 거하고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계속 더 많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벌수록 바쁩니다. 바쁜 구조죠. 돈을 버는 구조는. 근데 오른쪽은 돈이 그러니까 여기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는 물이 이렇게 콸콸 쏟아지도록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그냥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나면 시간의 자유를 얻는 일이죠. 근데 아메이 사업이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에 양동이 수입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기에 파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많이 벌 거라는 생각에 그러면 많이 팔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 것이고 바쁠 것이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왼쪽의 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일에 해당이 되는 거는 뒤에 가서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활용하면서 내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면서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소비자 연대를 만들어가고 하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지 않아도 되고 제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판다라고 하는데 안 팔아도 되고 이거를 보시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매자가. 이 사람은 누군가한테 물건을 사죠.
파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누군가한테 당신한테 아메이 제품을 이야기해서 당신이 제품을 사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누군가한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제품을 샀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산 건데 그걸 저한테 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메이가 이렇게 좋고 제품이 이렇게 좋고 이런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너도 회원가입해서 이런 제품을 써봐 라고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네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은 저한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아메이로부터 물건을 산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아메이로부터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제품을 써보자고 회원가입해서 써보자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산 많은 사람들 또한 저한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제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로부터 물건을 산 거죠. 그래서 이 회원들은 각자 물건을 각자 산 사람이지 저한테 제가 물건을 판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메이 사업자이긴 하지만 나도 사는 사람의 일환이죠. 나도 사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저는 뭘 더 했냐면 회원의 혜택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만 한 게 아니라 회원의 혜택을 알려서 너도 한번 나처럼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좋은 제도를 한번 혜택을 받아봐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모두가 사는 사람이다. 저도 사는 사람이지 제가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그림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팔아도 되고에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메에서 파는 제품들이거든요. 다 아마 평소에 쓰시는 제품들일 겁니다. 샴푸, 소금, 뭐 마스크, 그다음에 뭐 얼굴에 바르는 팩, 미역, 김, 휴지, 고무장갑, 세제, 화장품 이런 것들 안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이걸 뭐 아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 누구든 다 이런 생필품은 다 쓰고 사세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써야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되고 그리고 재구매는 재구매인데 자발적인 재구매죠. 누군가 와서 고무장갑이 내가 떨어질 때가 다 됐는데 누가 나한테 팔러 안 오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러 와야 내가 사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자발적으로 떨어졌네 사야 되겠네 마트 가서 사고 이렇게 모든 소비재 생필품은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팔지 않아도 되는 일인 거죠. 이 아메이에 회원을 가입해서 혜택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저마트 여러 마트에서 장보기를 하시던 걸 아메이 마트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이제 배우고 알아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지 제가 팔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술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또 아메 사업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는 사람 많아야 되잖아. 뭐 동네 그 분녀회장이나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 마당발인 사람들 잘하잖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말도 잘해야 되고 잘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기로 하죠. 자동차를 팔든 화장품을 팔든 이렇게 판매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을 잘하고 사람 낯도 안 가리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들 그런 개인기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메이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하실 건데 낯으실 건데 시스템이 뭐야? 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스템은 일정한 인풋을 이 시스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막 뭔가가 돌아가서 일정한 아웃풋, 정해진 아웃풋이 나와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뭐 숫자라든가 이런 공식에다가 숫자나 뭐 이런 걸 넣으면 1 더하기 1은 하면 여기서 답이 탁 2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정한 인풋을 넣었을 때 시스템이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정해진 아웃풋이 탁 나오거든요. 또 예를 든다면 세탁기
세탁기라고 하는 시스템은 내가 옷과 세제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인풋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그 세탁기가 막 돌아가면서 딱 나올 때는 깨끗해진 빨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또 하나의 시스템인데 맥도날드 시스템을 이제 알려면은 여기 계약을 하면서 미국 맥도날드 본사가 거기 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와야 된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 가맹점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인풋을 이 시스템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시스템 딱 넣으면 정해진 아웃풋이 딱 이게 뭐 햄버거는 이런 식으로 튀기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장의 크기와 뭐 테이블의 위치와 색깔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놔야 되고 그런 걸 다 이제 본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다 했을 때 정해진 아웃풋 이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난다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스템인데 아메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스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풋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가지 재료를 넣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집을 팔아야 되고 차를 팔아야 되고 뭐 내가 사재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10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몇 개만 말씀드린다면 뭐 운동하라, 책을 읽어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10가지 재료를 이 아메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정해진 아웃풋, 결과물로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은 각자의 성공의 크기에 원하는 크기에 따라 다르죠. 다이아몬드가 성공이라 생각하면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고 나는 그냥 연 한 3, 4천 정도 되는 소득만 만들어도 난 성공이다라고 하면 그만큼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어쨌든 각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야 되거나 잘 팔아야 되거나 이런 개인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나 이제 뭐 3개월 됐어 5개월 됐어 1년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되나 그거 돈이 안 되잖아 아메이 사업에서 네 얼마 버노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사분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 이 전 세계 직업을 딱 4분류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그래서 이 사사분면 중에서도 크게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분면, 오른쪽 분면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왼쪽 분면은 어떤 돈의 특징이 있냐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이 왼쪽 분면에 있는 노동을 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 직장인은 내가 가서 직장에 출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노동을 해서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내가 일을 못하면 직장을 안 나가거나 전문직도 의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도 셔터를 내리거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른쪽 보면은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사업가들이 자기가 직접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잖아요. 사업체가 돈을 벌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은 오너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출근을 안 해도 회사는 돌아가고 그 사람의 수익은 나와요. 그래서 사업체라고 하는 그게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주고 투자가들도 내가 투자한 투자물이 그게 건물이든 뭐가 됐든 내가 투자한 투자물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지 내가 직접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을 통해서 내가 돈을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크게 차이가 뭐냐면 왼쪽은 돈을 버는 일이고 오른쪽은 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 오른쪽 사업가 영역에 속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이 직장인과 전문직 요 사이 정도 프리랜서 정도 여기로 생각하거든요. 왼쪽 분면에. 그래서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팔면 돈이 안 나오고 또 많이 팔아야 되잖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왼쪽 분면이 아니라 오른쪽 분면 사업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고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돈이 안 되잖아 아메이 사업에서 얼마 벌어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초기 사업자들이 나 지금 한 20만 원 버는데 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문우답인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얼마 벌어가 아니고요. 아메이 사업에서 얼마 만들어 놨어라고 하는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옆에 사업가의 영역이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닌데 돈을 얼마 벌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얼마를 만들어 놨어가 정확한 질문이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면 지금 이제 예금 금리 1.2%의 수익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수익률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을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월 이자가 한 10,000원 정도, 세금 이런 거 다 그냥 별개로 보고 10,000원 정도 나와요. 1억 원을 넣으면 10만 원, 3억 넣으면 30만 원. 그래서 100억을 넣었을 때 월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 1,000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 안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은행에다 100억을 꽂아 놓으면 월 1,000만 원씩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제가 아까 돈을 만드는 일이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비유해야 맞거든요. 얼마를 버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들었느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유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메이에서 월 캐시백으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월 이자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아메이 캐시백 10,000원 정도를 받으려면 3%라고 하는 퍼센트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정도가 나오냐면 점수로 포인트로 20만 점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나오고요. 이 20만 점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를 했을 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매출 볼륨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나 혼자만 가입해서 써서 3% 정도를 하면 10,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단 말인데 이 10,000원이 그냥 아메에서 10,000원 들었어가 아니라 이 10,000원이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월 이자 10만 원에 해당한 거는 9% 정도로 하면 캐시백을 10만 원 전후로 받게 되는데 이 정도 볼륨을 하려면 매출로는 120만 점수를 해야 되고 나와 함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6명 정도가 되면 되거든요. 30만 원은 12%. 이거는 240만 점수 정도가 되는데 소비자 전체 그룹이 12명 정도의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또 1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 20명 정도가 함께 소비자 연대가 만들어지면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려면 1,000만 점수를 받아야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데 50명 정도 제품을 쓰는 사람 50명 정도가 되면은 1,000만 점수가 되죠. 한 사람이 20만 점수 정도를 쓴다고 봤을 때. 그리고 500만 원, 월 500만 원은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인데 이 핀은 1,000만이 굴러가는 레그를 내가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다이아몬드는 월 1,000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데 캐시백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1,000만 레그를 6개를 가지고 있을 때 1,000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꾸준히 쓰기만 해도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아까 10,000원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메이에서 제품을 쓰지 않고 어딘가에서 써요. 이마트에서 쓸 수도 있고 쿠팡에서 쓸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제품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쿠팡이나 이마트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기서 써주는 회원으로서 써주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나의 가치, 내가 가지는 가치가 아니라 쿠팡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고 이마트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의 자산 가치가 얼만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억 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원화로 환산하니까 63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페이스북이 무슨 뭐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하는 공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고 그냥 하나의 사이트 뭐 앱일 뿐인데 걔가 63조라고 하는 자산 가치를 가지거든요. 거기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매출이 얼마야 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얼마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회원 수거든요.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회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뭔가 열심히 회원 활동을 하면 페이스북의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거지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죠. 내가 쿠팡의 회원이 되어서 거기서 열심히 제품을 써주면 소비를 해주면 쿠팡의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거지 내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다고 그들은 부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회원이라고 하는 그 자산 가치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아메이에서 내가 회원을 가입해서 제품을 쓴다고 하면 혼자만 써도 그게 나 혼자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거고 여러 명 있으면 더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회원이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거를 남을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는 게 좋습니까? 저희는 아메이 사업자를 1인 기업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가는
그 기업의 가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처럼 그 가치를 회원으로 따지는데 나 혼자만 회원을 가입해서 쓰더라도 1,000만 원의 가치는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10,000원의 캐시백 들어온 그거를 시쁘게 보지 말고 아이고 10,000원 안 받아도 된다 니나 많이 받아라 하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로 회원을 가입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쓰시기를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120만 점수를 만들려면 6명 정도가 필요한데 제대로 알고 나는 이제 제대로 알고 쓰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그리고 같이 쓰는 사람 5명만 만들어도 이거는 자산 가치가 1억이 돼요. 월 1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오면 1억의 자산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5명만 만들어도 1억의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이 1억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게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시면. 그래서 시간의 레버리지, 시간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꾸준히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짬짬이 계속 한다고 하면 이렇게 회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걸려서 1,000만 점수를 내가 만들었다고 50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10년이 걸려서 내가 20억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20억의 가치를 만들었는데 다른 어떤 일로 10년 만에 20억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들어오는 캐시백이 얼마야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메이 사업을 자산 가치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소비재고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꾸준히 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소득은 나한테 나올 거죠. 그래서 연금성 소득이라서 자산 소득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일고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비자 연대를 내가 확장해 나간다는 것에 가지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에 잔고를 쌓아가는 것이고 1억, 10억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노동소득을 위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사사분면에서 오른쪽 분면 돈이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왼쪽 분면에 노동 수입을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분면으로 가지 않으면 너는 왼쪽 분면에서 살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소득, 연금성 소득은 우리한테 자유로운 삶을 줍니다. 아메이가 만약에 판매라면 내가 계속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가면 자유는 없죠. 근데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전제를 이제 깔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지 싫은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나는 좋다, 나는 싫다. 둘 중에 다들 대답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싫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소비자 올리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나의 지출이 늘어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 싫어 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내 소득이 아까 사사분면에서 왼쪽에 있는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이라면 인 경우하고 내 소득이 아메이 소득이라면 아메이 소득은 오른쪽 분면이죠. 그래서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을 제가 분할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소득이 노동소득이라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소득은 안 올라가죠. 월급 안 오르죠. 장사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은 너무 다행인 거고 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가게 문을 닫거나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느는데 소득은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사이드 잡을 안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 외에 추가 소득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만 될 겁니다. 근데 아메이 소득이라면 첫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면 아메이 제품 가격도 오릅니다. 생필품 소비재니까. 그러면
내 아메이 매출이 오르겠죠. 똑같은 회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래 회원이 작년에도 100명이고 올해도 100명이었어 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작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똑같이 쓰는데도 12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회원에 똑같은 제품을 소비를 하는데도 매출을 오른 거죠. 물가가 오르면. 그렇게 되면 내 소득은 올라가죠. 두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면 사이드 잡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 소비자 연대가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이런 아미처럼 좋은 사이드 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내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똑같이 물가가 올라갈 때 왼쪽 구면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른쪽 구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메이 소득이 그런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 아까 마음속으로 다들 대답을 해보셨을 건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계속 싫을 것인지 아니면 좋다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도 앞으로는 좋다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쯤 되면 아메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판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팔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제품은 어떤 게 있고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아니면 아까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그 진짜 반품이 잘 되는지 또 회사는 튼튼한지 그리고 아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충만 이야기해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추가 소득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노동으로 보는 소득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시간에 자유를 주는 일이고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자기 삶에 진심이 아니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이라면 정말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제대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알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됐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의 자산 가치를 올리고 나의 미래가 더 지금보다 밝아지고 나아지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기 위한 기회가 아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몇 주간의 시간을 내시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